국민의힘 경선 후보들한테도 중도 이런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초반부터 중도 이야기하다가 제일 타격 크게 입은 게 김문수 캠프거든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저는 예상도 못했어요. 저는 네. 아직까지도 김문수 전 장관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그러길 바래서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뀌길 이거 바래서. 진짜 애정어린 조언이에요. 네.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의 지지율을 왜 얻었어요? 중도 거려서 얻은 지지율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자기 지지율이 그 김현정 뉴스쇼 나와가지고 자기 지지율이 4개월 동안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이 불러내서 나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뭘 외치면서 불렀는지를 들었어야죠.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동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지켜준다. 탄핵과 싸운다. 이런 정서를 우리가 상상 임신한 거예요. 그게 너무 괘씸하고 화납니다. 오히려 거기 나가가지고 같은 방송에서 계엄에 반대했을 겁니다. 만일 제가 출석했으면 미리 알았으면 들어 누워서라도 반대했을 겁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띵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허상을 만들어서 지지했구나. 허수아비 지지했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증명을 지금부터라도 김문수 후보가 해주길 바라지. 우리가 무슨 저기 웬수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죽인 웬수도 아닙니다. 예.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꼭 그분이 1등을 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말하자면 완전히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있죠. 네. 그런 걸 막는 연합 전선으로서 적어도 4명 안에 못 들어가게, 2명 안에 못 들어가게 그런 역할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취재해본 바 나경원 의원이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조사가요 나오자마자 지금 홍준표하고 거의 똑같이 나오는 여론조사 나왔어요. 그리고 대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이화정에 공식 방문했어요. 맞아요. 예. 또 드럼통 대박 쳤잖아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나경원은 이화장에 방문을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첫 행보로 전태일. 김문수 장관은 전태일한테 갔죠. 제가 후보 이름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후보도 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셔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 주변에서도 지금 나경원 의원 보고 너무 세다. 이제는 중도를 공략해야 된다. 심지어 TV 토론할 때 유머러스하게 해라. 중도 표심 잡아라. 이런 조언들이 이제 막 들어온대요. 근데 저도 기회가 되면 다시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면 나경원 돌풍 바로 꺼져요. 그렇죠. 지금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사실 나경원 의원을 대선 주자로 미처 생각을 못하다가 출마하는 거 보고 어라? 나경원도 있었네? 드럼통 터트리고 막 하는 행보 강단 있는 메시지를 보고 야 우리의 울분과 우리의 마음을 나경원이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체급이 달라졌거든요. 너무 좋은 조언 해주신다. 근데 여기서 벌써 샴페인 일찍 터트리고 중도 거린다. 저는 중도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도는 기회주의적 행보로 잡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경원 의원의 워킹맘 면모, 교육 정책,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나중에 다 잡을 수 있어요. 본선 가서 하면 돼. 그렇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 측의 실책은 이미 본선 다 간 줄 알고 너무 일찍 샴페인 터뜨린 거고 나경원 의원은 지금 흐트러지고 힘 빠지고 4분 오열되어 있는 보수를 우선 단단하게 결집시키는 게 먼저고 그 결집이 되면 그 결집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책과 민생으로 중도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캠프도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층과 윤호개인 행진을 하는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소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윤호개인 하는 사람들이 다 지지한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윤호개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출마를 1순위로 합니다. 운동이죠. 네. 그런데 이 어떤 정서적으로 나경원이 외치는 메시지들에 공감이 가고 고맙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버리는 순간 여기 다 떨어져 나가요. 오늘 나경원 의원 미디어데이에서 메시지가 뭐였냐?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여러분의 울분이 여러분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유튜브 하면서 비판만 했어요. 정말 비판만 그럴 많이 수 했어요. 있죠. 네. 근데 그때는 비판할 만해서 했어요. 그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그 미디어데이에서 그런 메시지 내면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 여러분이 거리에서 흘린 눈물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나경원 의원밖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친송한계나 웰컴TV에 인터뷰 나왔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기조를 또 아직까지도 그래도 1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 캠프에서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이든 김문수든 홍준표든 잘해서 야, 셋 다 너무 잘하는데 누구 밀어줄까가 우리의 고민이 돼야지. 그렇죠. 그런 와중에 한동훈이 4명에 못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고 4명에 들어가도 4등으로 한동훈 빼고 해야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1등해도 우리가 기분 좋게 밀어주면 된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민심을 후보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멸콩TV에서 용감하게 좀 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현안으로 들어가면 혈압 오르는 뉴스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힘을 내고 이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반드시 대선을 승리해야겠구나라는 각오를 되새기게 하는 뉴스들입니다. 맞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이완수, 함상훈 임명하는 거에 제동을 걸었잖아요. 가처분으로. 그에 발맞추듯 민주당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라는 헌재법,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고 통과를 시켰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문영배 이미선 맞춤 법안까지도 국회에서 동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게 어떤 걸 시사하느냐.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헌재까지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런 거죠. 완전히 이재명 소나기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헌법과 체계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된다는 그 예고편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은혁 없이도 그런 무도한 판결을 봤는데 지금 마은혁 더해진 데에다가 문영배 이미선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켜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지금 헌재의 판결을 이런 판결을 보니까 이미 그 전날에 있었던 그 판결을 보니까 역시 헌재는 그런 조직이구나. 그리고 더 나빠졌구나. 헌재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한 것도 우리가 당연히 용납하지 못할 지금 헌재가 이제까지 보였던 모습의 일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재가요. 좌파들에게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게 단순히 정치 재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헌재는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고 굵직한 부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 그렇죠. 이거 이제 이재명 시대가 만약에 도래하면 마은혁 1, 2, 3가 장악한 헌재에서 이거 합헌이다라고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교육하고 권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 못해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교회에서는 네. 이제까지 가르치던 어떤 성경 말씀, 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처벌받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동성애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차별했어? 깜빵가.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헌재를 좌편향되게 안 되게 사수하는 거 이 남은 두 자리를 한덕수가 재판을 이기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이 보수 성향 재판관 뭐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거 떠나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라도 이 헌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항상 좌익들은요 레이블링을 잘해요. 네. 차별금지법은 너무 착한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 같잖아 이거는.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시 뭐 레이블을 바꿔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 말살법이에요 이거는. 예. 아니 이거 진짜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던 목사님들 다 감옥 가게 생겼고요. 학교에서 동성애 권장 교육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항의하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인이에요. 나 성전환이 하고 싶어. 그럼 군부대에서 군인 예산으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것 같죠? 농담 아니에요. 와, 세상... 이거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갑자기 그 해리스 여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후보 사이의 쟁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트랜스젠더들 미군에서 다 쫓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비판하고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될 안보를 지키는 군에서
그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요.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여성 스포츠 종목에 미국은 트랜스젠더들이 다 출전해서 메달을 휩쓸었어요. 맞아요. 남자였던 사람들이 수술 받아도 남자로서의 키나 체구, 근력, 몸무게는 거의 다 그대로잖아요. 수영대회 나가고 육상대회 나가고 달리기하고 펜싱하고 권투해서 여성 선수들을 다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네. 한 트랜스젠더 선수가 너무 상대도 안 되게 다 이겨버리니까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게 논란만 할 일입니까? 정상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해야 적절할까요? 이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력 자체가 근질 자체가 사실 다르지 다른데,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뭐 이미 지금 남성으로서 어떤 근성장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바꾸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차라리 아예 그 남녀 구분 없이 해가지고 그냥 막 동물 같은 게임을 하자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유롭게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비판하거나 인격 말살하거나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나름의 또 이제 세계관이 있지만 그런 걸 언급 안 해요. 네. 근데 예. 왜 여성 스포츠에 끼어들어서 멀쩡하게 피땀 흘린 여자 선수들 다 바보 만드냐는 거예요. 어휴 이거 차별금지법을 처벌. 나 이러면 감옥 처벌. 지금 유죄. 근데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 헌재에서 가처분을 인용해서 브레이크 걸어버린 헌재 재판관 두 자리를 이재명이 임명하게 되면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게 합헌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단순히 야 민주당한테 정권 내줘도 우리가 야당 영업 좀 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로 망가질지 저는 정치적으로는 과거 뭐 프랑스나 미국의 민주당 시대 때 우리가 PC주의에 물들어서 급격하게 완전히 좌파들에게 사회 문화가 지배받았던 쪽으로 가고 경제적으로는 많이들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안 나지만 지금 신이 안 나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흥이 안 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에도 신경을 좀 쓰고 참여하고 민주당이 어떠한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저희는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은 그 소식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 등으로 그래도 여론전에 함께 해주셔야 한다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힘이 나고 흥이 나는 우파 시민들도 있어요. 윤어게인으로 뭉친 사람들이 그런 흥이 납니다. 네. 오늘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있었냐. 그 경북대에서 영남대 출신으로서 경북대에서 시국선언을 한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대구에서 하는 윤어게인 행진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질문이 갔어요. 윤어게인 본인이 생각하는 윤어게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1번 대통령이 재출마하면 너무 좋다. 2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 지금 뭐 경선이라던가 이 대선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란다. 뭐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 뭐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대통령의 계몽된 그 기반으로서 이번 이 대선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흥이 안 나는 채로 참여를 하면요. 새가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새를 만들고 새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어떤 흥이 나고 새가 나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영웅적 활약에 대해서 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같이 보면서 느끼고 윤석열 대통령 계몽해 주신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우리가 저 참 한심한 국민의힘이지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조금씩 뭔가 의식하는 후보들도 있다. 이런 걸 보면서 흥이 나거든요. 이런 흥으로 우리가 경선을 한번 치르면 한번 미쳐보면 대선 이길 수 있어요. 역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럼요. 좀 뚜껑이 열리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보건복지부가 신규 위원을 위촉했는데 네. 민노총목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민노총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2년 넘게 공석이 유지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민노총이 쏙 들어왔고 복지부에서도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민노총 출신을 임명했다는 정말 뚜껑 열리는 소식. 오늘 교육부에서 이 기사는요. 네. 내용만 아실 게 아니라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예요. 진짜 뭐냐 이거 정말. 이 사람은
심지어 의료 정책도 자기가 분탕 다 쳐놓고 대통령이 잠깐 탄핵돼서 직무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막 자기가 사과하고 자기가 그 원상 복귀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과 교육부 장관 아니 3,000명 증원을 하게 된 게 교육부 장관 때문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증원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교육부 장관에서 각 학교에게 몇 명 더 늘릴 수 있냐 그거 취합해서 만든 게 3,000명입니다. 자기가 3,000명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대통령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진짜 책임지고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잠깐 직무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대통령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한 행위잖아요. 얼마나 불의한 국무위원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조마조마했던 게 뭐 어쨌든 탄핵 뭐 선고가 나왔지만 최상목이 만일 잘리면 그 다음에 누구지? 이주호. 그 교육부총리여서 오늘 의료 개혁을 전면 다 뒤집은 예. 이주호. 네. 참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끼어서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게 안상훈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이 보건복지 사회 수석이었죠. 네. 그런데 바로 한동훈한테 딱 가가지고 전대 때부터 그 안상훈이 의료개혁 주도한 사람이에요. 내부에서 사회수석으로서. 이런 이 영혼 없는 학자 출신, 여러분 교수나 관료 출신 영혼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배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하고 잃으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국 간첩들의 어떤 암약한 소식도 전해야 되겠는데요.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명의 7곳을 도용해서 사이트를 개설했다. 네. 서울신문과 제주일보, 대구뉴스, 매일신문, 서울데일리뉴스, 블루뉴스, 인터랙티브 뉴스라는 7개 언론사 명칭을 도용해서 중국 홍보업체가 이 사이트를 열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국정원이 밝혀냈고요. 지난 2023년에는 중국 홍보업체가 무려 국내 매체로 위장한 200개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포착하고 공개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 7개 언론사 사이트가 또 도용되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권 잃어버리면 이런 것들은 다시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은 더 많이 만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는 게 이 대선에 다 걸려 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4월 17일이죠. 이거 많은 분들 분노하셨어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조선공산당 100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이 이사장이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 이사장이 소설가 황석영인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죽은 역사로 남아있기를 강요받았다. 이번 기념식이 죽은 역사가 부활하는 역사적 복권의 출발이기를 희망한다면서 기념식에는 김재봉, 권오설, 이관술 등 조선공산당 주요 간부 후손들이 참석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김재봉은 조선공산당의 초대 책임비서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김원봉이나 정율성처럼 독립운동은 했지만 북한과 중공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던 인간들을 다시금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영웅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는 죄가 없다. 공산당 미화운동을 하는 그 일환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100주년 행사가 서울의 한복판인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린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저들이 대통령만 몰아내는 게 아니라 역사와 대한민국의 뿌리와 헌법을 완전히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있다는 음모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체제 수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체제 수호 전쟁 사느냐 죽느냐 문제다라고 외치는 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어요. 체감할 수밖에 없어. 피할 수도 없어. 이런 뉴스 보면서 부들부들해야 돼. 부들부들하지 말고 싸워서 바꿉시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아무리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안정적인 척 감성적인 척 쇼하고 다큐멘터리 찍고
생방송 TV 중계에 안 나와도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대선 싱크탱크 수장을 유종일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는데 이 사람 천안함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유족들이 2번 눈물을 흘리면서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과거 천안함 기뢰 침몰설을 퍼뜨리면서 북한의 소행을 부정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SNS에 아예 심지어 그게 그 일이 지나서 5년이나 지나서 이미 어떤 사회적 평가도 다 끝난 그 뭐 전문가들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미 다 네. 판단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뒤집기 위해서 1번 어뢰 부실 조사다. 그리고 엉터리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조단이 잘못 단정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다른 거다. 그러면서 또 음모론 이야기하고 가령 뭐 미군 잠수함, 이스라엘 잠수함 이런 이야기 좌익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눈 돌리게 하려고 이런 또 억지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네요.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천안함 음모론자들 인재 영입해서 다 공천 주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어요.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 박선원 의원 전부 다 천안함 폭침마라는 언론은 모두 가짜라고 하면서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선체 결함이나 기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국민적 반발이 높아지자 사임시키는 해프닝도 있었죠. 이재명 그렇죠. 주변에는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득식을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부터가 천안함 음모론자고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사드 음모론까지. 네. 사드 음모론을 안민석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또 그 탄핵 국면 이용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자기들이 인민재판에 가까운 걸 했던 최서원 씨를 또 이렇게 내세워가 최서원 씨가 로키드 마틴에 어마어마한 돈의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장난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드가 배치된 거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안민석하고 똑같은 주장을 이 사람이 했어요. 안민석은 그걸로 실제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년 구형했다고 하네요. 징역 1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재명의 이 중도보수 코스프레 음모론자 아닌 척 멀쩡한 인간인 척하는 코스프레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가면을 벗기는 데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퍼포먼스에 쟤네가 부들부들 떨면서 발작하는 건 지금 이재명을 꽁꽁 숨기고 잠수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대통령 다 됐다는 게 쟤네 판단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드럼통으로 국민 여론에 불을 붙이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주어 언급도 안 했는데 뭐 자수하든가 그러면 이런 유효타들이 예. 이런 유효타들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더 많이 터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그 주변에 득식을 거린다는 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는 천안함 말씀을. 음모론자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선원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보도를 브루킹스 연구원 땡땡 천안함은 폭침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거죠. 반미만 했던 사람. 박선원은 그 미 문화원에 뭐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미 문화원이었지. 미국과 관련된 그런 행동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음모론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걸 김현정의 뉴스쇼가 최대한 많이 확성을 했고 뭐 그런 구조를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을 이번에 이재명이 또 영입을 했어요. 그 영입을 한 인재 영입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이재명이에요. 아, 스스로 예. 배치 달아준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요, 이번에 예, 그렇죠. 내란 모의 과정에서 또 박선원이 큰 역할을 했고. 네. 그러니까요. 내란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가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그걸로 완전히 우리가 선명하게 딱 감별을 하게 됐죠.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오.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